저희 네 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으라차차. 기운내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찰력, 추진력, 친화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관련된 제 삶의 부분, 추진력과 관련된 저의 그 기록, 그리고 친화력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 또 한 가지의 대목이 있다면, 제가 당원 379명 모집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현직 시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 57일간의 복역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격려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한 형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음을 멈추려 합니다. 열정적으로 시정을 보시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그 열정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형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원대한 꿈을 내려놓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잠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처마 밑에서 쉬어가신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무조건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국힘 당사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윤 후보님이 당선이 되셨네요. 권성동 의원 쪽으로부터 통기타 가수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나 형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절히 뵙고 싶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뵐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쯤 이재명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72만 남양주 시장님을 멸시한 것을. 존경하는 형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식사 잘 챙겨드세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미약한 제 자신이 한없이 밉네요. 형님 아시죠?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또한 저도 그분들께 제 절절한 심정을 담아 답신을 드렸고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어쩜 저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년의 마음을 그는 갖고 있다. 울고 싶을 때에는 두 입술을 앙다물며 슬픈 웃음을 지어 보였던 그는 팍 늙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부선이 따라다녔다. 추운 겨울 구치소에서 강제사살을 하였던 그는 어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절망의 날들을 견뎌야 했다. 봄꽃이 지기 전에 돌아온 그는 차근차근 세상의 일들을 정리한다. 긴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린 그에게 세상은 사명과 복권과 무죄를 명령해 줌으로써 다시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이유를 먹고 살 만큼 뭘 해주었으니 그렇겠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꼭 돈이나 물질이 오가야 받은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물질이 아닌 정신과 마음을 사람들과 나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음을, 가을 대추도 몇 번의 천둥 번개를 견뎌야 함을, 그리하여 고통을 감수하며 생기는 나이테로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사람들에게 행정의 언어를 이해하게 하고 행정의 통찰력과 실행력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눈앞에 펼쳐 보인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삶의 기본으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광한이다. 옥중서신, 통찰력, 친화력, 그리고 추진력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으라차차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콘서트의 핵심 가치는 끝까지 갑시다입니다.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갑시다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현재의 민주당의 그 처참함을 이미 일찍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동네 이장, 통장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떳떳하게 올리는 민주당을 보고, 아, 민주당은 이제는 정당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상실했구나. 이건 완전히 권력에 환장한 그 그룹으로 전락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민주당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당이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올려서 국민을 현혹시켜서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권력욕만 남아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의식해서 이 지역을 꼭 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남양주 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현재는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남양주의 갑, 을, 명 세 지역 중에 갑 지역과 을 지역은 현역 위원장이 있습니다. 병 지역은 현역 위원장이 공석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공석인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자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입 1호가 된 것은 기존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태적 환경, 그리고 정당 문화를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총선에서의 저의 역할을 또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입 1호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완전히 변형된 정치인과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 점을 높게 평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에 많은 현안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고르려면 일단은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는 것입니다. 경춘선과 분당선을 직결 연결해서 남양주 시민이 갈아타지 않고 강남과 수원을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단일 상수원 취수구 지역입니다. 팔당댐 한 곳에서만 수도권의 모든 국민들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팔당댐이 식수원으로서 안전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의 취수구를 이전해야 되는 것도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볼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 시설을 남양주로 가져와서 남양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드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